예, 매주 월요일 또 시장에 대한 많은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분께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 주 못 빼서요. 예. 예, 궁금증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꽤 올라온 1월에 이제 가파른 상승장이 2월에는 좀 숨고르기냐, 숨고르기면 좀 쉬면서 오르는 거냐, 더 이상 밀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냐, 방향성부터 알려주세요. 예, 그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설 이전에 주가 상승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주가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까지 연 사흘간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현재 보니까 주가가 한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죠? 그 반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를 만큼은 오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도 단기에 주가가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 10%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기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 경제나 기업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주가는 반등 정도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번 감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은 일단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종목별로 봤을 때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던 순환매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대형주 주가를 보면 어떤 하나도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서로 맞물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일단 1월의 상승을 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1월에 예. 워낙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예. 좀 희석됐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정말 나빠지는 건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화라며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예.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이제 그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새삼스럽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 그 1월 말 정도서부터 그와 관련해서 뭐 새롭게 어떤 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보다도 뭐 나빠진 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에 따라서 이제 다른 형태로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국내 모두의 경기를 보면 그동안에 상승했던 형태를 보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115개월째 확장을 계속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확장에 따른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경기가 둔화됐다가 회복될 때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미국만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대처 수상이 있었던 그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경기 확장을 했었는데 역시 경제 성장률은 낮았고요.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가 여러 경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지만 60개월째 확장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은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성장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국면으로서 진행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영향이 그렇게 새롭게 계속 나타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신에 보면 회복 기간 동안에 저금리와 맞물려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덜어내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경기를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전보다 이제 경기의 진폭이 이제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불안과 호황이 이제 몇 년 단위로 돌았는데 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겠습니다만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경기가 확장이면서도 그렇게 뜨겁지 않고, 예,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경기 침체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건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알고 각국 정부가 정책을 또 쓰기 때문에 예, 그런 연이 그렇죠. 있을 예. 겁니다. 실적 시즌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성적표 그리고 이제 올해 그러면 이제 계속 실적은 국내 기업들은 안 좋을 것인가 좀 돌아 나오는 시기가 예. 상반기 지나면서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360개 넘는 기업들이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의 증감률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 큰 개가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나온 성적을 한번 보면 매출이 2% 정도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9%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거래소하고 그다음에 그 코스닥을 전부 다 합친 그 숫자입니다. 4분기요? 예, 그렇죠. 그런데 하나 특이한 부분을 보면 그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굉장히 상반되는 형태를 보였어요. 거래소 기업들이 20% 정도 이익이 했는데 코스닥은 한 16% 정도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그 다른 형태의 모양이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소의 큰 기업들부터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해외에도 이 그 기업 실적 둔화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S&P 500기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4분기에 12% 정도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1분기 전망이 한 1% 정도 감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9월 달에 7%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후퇴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 실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2014년도 4분기서부터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를 생각하면 4분기가 여러 그 특수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를 살펴보면 2014년 4분기 이후로 15분기째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해 오는 형태였거든요.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그 주식시장 면에서는 경기와 기업 실적 둔화 이런 부분들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는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주가를 추가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거나 이러지는 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올라가는 거를 좀 막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라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주가가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보면 2200이나 그거를 조금 넘는 수준 이런 부분들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써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경기나 실적이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봤는데요. 좋을 일이 별로 없네요.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좀 답답한 흐름들이었어요. 예, 네. 좋을 일이 있으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예. 2,300도 넘고 2,400도 넘고 예. 이런 형태로서 가겠죠. 그러게요. 지금은 그거에 따른 조정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1월에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거든요. 1월에만 이제 4조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가 올랐는데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궁금했던 게 외국인들은 살만치 조금 산 것인가? 그거는 네.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판단 좀 해주세요. 우선 외국인들은 살만치 샀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환율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뭐 주가 부분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가장 큰 부분은 우선 주가 이 영향을 들 수 있을 텐데. 선진국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 매수할 만한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는 윗단에 좀 막혀 있고 다른 여타 뭐 중소형주나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될까요, 에너지가? 예,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하는 네. 그 반도체 주식들은 우선 아무튼 좀 상승은 좀 마무리가 좀 된 거 아닌가. 역시 예. 반등이기 때문에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점 대비해서 25% 정도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업황이 나빠지는 상태에서 계속 가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리를 하시는 그런 그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익이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서부터 이익이 증가할 때는 그 이전에 이익이 나쁠 때에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 이익이 나쁘다고 해서 갑자기 시작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익이 나빠져야 그게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형주 쪽에서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내에서 계속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형주 한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그동안 오셨을 때 여쭤보면 그래도 이제 중소형주로 가긴 좀 아직은 어렵다. 대형주 네.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주셨었는데 전략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럼? 네. 약간은 조금씩 이제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인 국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발적으로 선발되는 그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 실적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선은 아무튼 좀 그 매력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 중소형주들을 이렇게 쭉 한번 분류해서 보면 중소형주 중에서 자산주가 1월 달에 대단히 강세였습니다. 네. 주가가 대체적으로 10% 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그 중소형주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어요. 왜 여기에서 하필이면 중소형주 중에서 자산주일까? 중소형주 자산주란 개념은 조금 생소한데요. 예, 그 앞에서 제가 예. 그 들어보니까 시멘트 주식 뭐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그 부류 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주식인데요. 이런 주식들이 왜 상승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선 작년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그 하락을 할 때 한꺼번에 다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뭐 기업 내용이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내려갔다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기업 내용은 대단히 좀 안정적인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PBR이 한 0.8배 정도 수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먼저 한번 상승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정을 찾고 이런 국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려야만 그런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중소형주가 거기까지 진행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서도 비교적 믿을 만한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 중에서 뭔가 선별되고 선발돼 나오는 이것들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조금씩 이제 확대되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됐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 전체를 세팅을 하는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주자를 바꿔가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새로운 또 월요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는 역시 좀 숨고르기입니다. 코스피가 2포인트가량 밀려 있고요. 코스닥이 2포인트가량 올라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 쉬었던 중국 증시가 오늘 어떻게 개장할지도 좀 눈여겨보면서요. 예,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